DK넷 라디오 초대석입니다.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, 김원영 변호사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, 교통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 퍼스널 인저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죠. 네, 그 퍼스널 인저리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고요. 지난 시간에는 어떤 손해들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. 네, 그래서 궁금하시면 지난주 거, 지지난주 거 한번 재생해서 보시고요.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. 네, 소멸시효. 네네. 그러니까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죠.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혹시 누가 했는지 누가 혹시 있나요? 아시나요? 네, 그 이야기만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법철학자들이 있어요. 네. 아주 골치 아픈 분들인데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본 예링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. 아, 네, 이 권리 위에 누워서 잠자면은 보호받지 보호를 못 못한다. 받는다. 그러니까 뭔가 네. 권리를 주장해야 그렇죠. 된다. 가만히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. 뭐 이런 네. 얘기 같은데요. 네, 그 조금 이제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주면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라. 예. 이 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라. 네.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말이고요. 자기 권리 행사를 태만히 한 사람을 끝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. 예. 왜냐하면 이런 논리가 또 적용될 수 있겠어요. 시간이 지나면 민법에서는 증거 증인 싸움 하잖아요. 예. 뭐 형법도 마찬가지지만,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서 증거도 희미해지고 증인의 기억도 희미해지는데 어떻게 너의 권리를 끝까지 시간이 지나서도 챙길 수 있겠니?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이게. 네. 네. 그래서 자기의 권리는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참고로 그 자동차 사고하고 관련된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. 아. 예, 이게 퍼스널 인저리는 2년이고요. 이거는 민사상의 톨테 이게 불법행위법에 적용을 받는데 불법행위법은 통상 2년이에요. 예. 네.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소용이 네, 없어진다는 이제 얘기군요. 사고의 발생 시점이 거의 이제 좀 이제 소멸시효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더 어려워지는데 통상 그렇고요. 예. 자기 자신이 인저리가 있음을 발견한 순간부터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이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겠네요. 네,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2년 이내에는 가부간의 결론을 내시고 또 하나는 소멸시효가 이제 소송을 파일하게 되면은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정지한다. 아. 네, 시효 정지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중요한 게 다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사고가 나서 일정 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예를 들어 도저히 보험회사랑은 더 이상 뭐 안 된다. 네.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파일하는 게 맞겠죠. 2년이 예. 지나면 안 되니까. 네. 변호사들도 통상 그래요. 네, 예.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네, 되겠네요. 그래서 2년이다라고 보시고요. 하지만은 그 미성년자들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법리가 좀 적용이 돼요. 네. 미성년자는 자기 자신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. 예. 네,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플러스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. 20살. 그렇군요. 네.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15살, 13살 이때 사고를 당했는데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어요. 근데 계속 네. 아파요.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뭐 척추가 이렇게 뭐 디스크가 생겼어요. 근데 말을 안 했어요. 근데 크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. 예. 그런 경우에는 20살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다. 예. 네, 치료도 받으시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네. 하는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. 네. 이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도 알아봤습니다. 네, 소멸시효는 그 2년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법리가 적용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20살이 넘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네. 이제 그거 하나 아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은 저는 교통사고 관련된 거는 2년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른 것들도 소멸시효가 있어요. 그래서 아.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좀 리서치를 해왔는데요. 네. 사시다가 뭐 누가 나에게 뭐 나를 때렸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. 폭행 근데 사건. 근데 이제 흉터 병원 병원비가 있고 그다음 위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. 예. 이런 경우에는 2년이에요. 아, 그것도 2년이군요. Assault and Battery라고 하는데 2년이다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고요. 예. 그다음에 컨트랙이 있어요. 컨트랙.
네. 그 계약이죠.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가게 셋업을 해 달라. 예. 우리 어른들 도넛샵 많이 하시니까 도넛샵을 뭐 누가 셋업을 해 달라고 해서 컨트랙터가 인제 뭐 자기 물건 들여 돈 들여 셋업을 해 줬는데 이분이 돈을 안 주네. 네. 예. 4 년이에요. 아 4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하셔야 돼요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바이스 벌사 마찬가지겠죠. 네. 그리고 음 누가 나를 불법으로 감금했다. 어.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가게에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뭐 거기 점원이 나를 불법으로 감금했다. 네. 내가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뭐 나를 물건을 훔친 사람으로 뭐 몰아서 나를 감금했다. 이럴 수 있어요. 네. "너 여기 그렇죠. 들어가 있어." 아니면은 "여기 못 나가게 락을 해서 밖에서." 예, 이런 경우에는 false imprisonment이라고 하는데 2 년이에요. 아 네, 주장하셔야 돼요. 이제 예. 그런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바로 수하시는 게 좋아요.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네. 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. 뭐 마찬가지로 우리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억울한 사람이 의심받고 이렇게 뭐 가게에 감금돼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예. 알고 네. 알고 계셔야겠네요.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조그만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크게 키우지 마시고 네. 큰 경우에만 이렇게 좀 인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예. 말씀드리고 싶어요. First imprisonment 2 년. 그리고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다. 네. fraud라고 하잖아요. 네. 사기 같은 경우는 4 년이에요. 아 사기는 4 년이다. 예를 들어 뭐 금전 사기다 그러면은 그 그렇죠.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4 년간 그렇죠. 내가 4 년. 권리를 주장할 수 네. 있는 4 거고. 년 4년 이내에 하셔야지 4 년이 지나면은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다라고 네. 보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legal malpractice다. 변호사가 뭐 잘못을 해서 나에게 큰 손해가 생겼다. 네. 요거는 변호사들이 좀 라비를 좀 많이 했는지 2 년입니다. 아 같은 변호사 좀 기간이 좀 나쁘던데 적네요. 낯이 좀 뜨거워지는데 이거 2 년이에요. 예. 네. 하시고 그다음에 누가 나에게 모 신문사에서 뭐 나에 대해서 악성 글을 썼다. 뭐 그냥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.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써서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. 이런 경우에는 리벨이라고 해요.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이런 경우는 1 년입니다. 굉장히 네. 짧죠? 네. 예. 1 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 나쁜 말을 막 하고 다녀요. 네. 그냥 뭐 사실에 험담을 하게 부합하지 않은 됩니다. 험담을 예. 여러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막 음. 하고 다녀요. 이런 경우를 명예훼손 즉 슬렌더라고 하는데 요것도 1 년이다. 예.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된다. 네. 이렇게 다 민사 소송인가요? 네, 다 민사 소송입니다. 네. 예. 이건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다 전부 다 민사 민사 소송. 소송이고요. 네. 형사 소송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살인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예. 뭐 기간이 좀 길어요. 우리가 네. 범죄라고 네, 그렇죠. 말하는 범죄 그런 얘기는. 것들. 그거는 인제 형법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수 있으면 예. 다뤄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다가 예를 들어 뭐 배 안에 가위를 넣고 봉합을 했다. 네. 이럴 수 의료 있어요. 사고네요. 의료 사고죠. 그다음에 너무 기술도 오래되고 현대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 기술 쓰면 안 되는 그런 기술로 뭐 시술을 해서 아니면 뭐 진단을 해서 내가 뭐 큰 병에 걸렸다. 더 중해졌다. 이런 경우를 메디컬 말프랙티스라고 하는데요. 네. 의료 과오죠. 의료 과실 2 년입니다. 예. 그리고 퍼스널 인저리 아까 말씀드렸죠. 네.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것도 2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손해라든지 아니면 누가 내 물건을 망가뜨렸다. 요런 것도 2 년이에요. 예. 이거는 property damage라고 하는데 재산 요것도 손괴 네, 그렇죠. 2 그런 년이다. 경우. 누가 예. 내 가게를 밖에 있는 내 가게에 뭐 유리창을 깼다 등등 이런 거 2 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네. 그리고 누가 내 집을 내 허락 없이 들어왔다. 아니면은 내 허락 없이 내 땅을 침범했다. 요걸 trespass라고 하는데 예. 요것도 2 년이다라고. 예. 2년 안에 본인의 네. 권리를 주장해야 그렇죠. 된다. 그렇죠. 인제 2년 이내에 이런 그러니까는 소멸시효 이내에 이런 권리를 예.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. 예.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는 뭐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네요. 네, 아니에요. 그리고 인제 민사상으로는 네. 원래는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인제 채권은 즉
채권 채무 관계 네. 이야기 말씀하는 거죠. 그 4년이라고 이야기했죠, 제가. 예. 예를 들어서 뭐 채무자가 4년이 인제 소멸시효인 거 모르고 갚아주는 경우가 있어요. 예. "땡큐 베리 머치. 빨리 받으세요." 네. 아.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그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도 뭐 가해자가 "소멸시효가 지났는데 뭐 합의 보자. 빨리 받으세요." 네, 이럴 수 예. 있고요.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그러니까 원고죠.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은 제기는 할 수는 있어요. "나는 자동차 사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. 2년 반 전에 크게 다쳤어요." 이래서 네.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. 잘 모르는 변호사가 소송을 하겠죠. 그죠? 하는데 인제 피해자 쪽에서는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이잖아요. "그래요. 맞아요. 근데 소멸시효가 지났어요." 예. 요렇게 방어를 하는 거를 좀 고상한 말로 인제 쓰면은 affirmative defense라고 해요. 네. affirmative defense라고 하는데 "맞는데 소멸시효가 지났어요. 그래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."라고 하는 방어 논리가 있어요. 그래서 예. 이 affirmative defense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. 아. 할 그렇 수는 있는데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. 실익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각 케이스별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.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